한국 기준 지난 목요일인 10월 3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지난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항소는 SEC가 리플사를 상대로 4년째 이어온 소송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법원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했고, 그 즉시 SEC 측은 중간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이 된 적이 있죠. 그리고 약 2달 전 뉴욕 지방법원은 증권으로 인정된 기관 판매분에 대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는 SEC가 요청한 20억 달러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판결 후 SEC에게는 60일간의 항소 신청 기간이 주어졌고, 신청 종료의 약 3일을 앞두고 결국 SEC는 항소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가 실질적으로 패배했음에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무슨 세금 낭비냐며 맹비난을 하였고, 리플 측은 교차 항소를 검토함과 동시에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될지가 궁금하실 텐데,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자신의 X를 통해 본인이 예상하는 과정과 타임라인을 밝혔습니다. SEC는 현재 항소 통지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항소 절차는 통지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정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략적으로 항소 이유를 법원에 제출하는 항소 신청에 이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항소 심리, 그리고 최종 판결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개시 브리핑, 그에 반하는 반대 브리핑, 그리고 구두 변론과 기간 연장까지 본다면 이르면 2026년 1월 아니면 2026년 3월이나 4월이 돼야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 전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이 지긋지긋한 소송전이 결국에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잊을만 하면 등장했던 마운트 곡스 이슈처럼 리플 홀더들은 앞으로도 긴 시간 동안 지루한 상황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일정은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SEC가 항소심에서 이전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느냐에 주목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입니다. 우선적으로 SEC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크게 새로운 것이 없으며, 무엇보다 미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상황들이 이전 SEC가 소송을 걸었을 때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루기로 하고, 리플 측은 SEC와의 소송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꾸준히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리플은 최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금융서비스 당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중에 최초로 두바이 라이센스를 얻은 것이고, 이 승인을 바탕으로 아랍에미리트 전역의 기업용 결제 솔루션 보급과 국경 간 결제 솔루션인 리플 페이먼츠 다이렉트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두바이 이외에도 싱가포르, 뉴욕 등 전 세계적으로 55개 이상의 라이센스를 확보해야 하는데, 최근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결제 플로우 50% 이상을 처리하는 등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의 실사용 사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리플은 리플을 통한 블록체인 결제와 송금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시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소식입니다. 현재 비공개 베타 테스트 중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최근 리플레저와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수십만 개의 RLUSD를 발행했고, 코인베이스에 등록되어 공식 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은 오랜 파트너사인 일본의 금융대기업 SBI 지원을 받아 리플을 일본의 주류 금융 시스템에 편입함과 더불어 자체 스테이블 코인 역시 일본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리플은 자체 코인인 XRP를 통해 국경 간의 결제와 송금에 대한 실제 사용 사례를 넓히고 있고, XRP와 함께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로 수조 달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역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은 여전히 기관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신탁을 통해 성공적으로 ETF 대비까지 시킨 그레이스케일은 지난 12일 미국 최초로 XRP 신탁을 출시하겠다고 밝혔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상장시킨 운용사죠. 비트와이즈는 미 델라웨어주에서 리플 ETF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해시드 오픈 리서치는 지난 24일 미국 대선과 크립토 산업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국 국민들의 크립토 자산 보유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통 금융기관 또한 암호화폐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달라진 위상은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한쪽도 무시 못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현재 50개 이상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중 핵심적인 법안은 저희가 이슈 점검에서도 다룬 FIT21 법안과 SIB 121 법안인데, 특히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관할 부처를 분리하는 FIT21 법안 같은 경우 그동안 암호화폐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측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SEC가 주장했던 모호한 증권성 기준으로 위험에 처한 디지털 자산들은 SEC의 권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한다면 SEC의 의장 게리 갠슬러는 임기를 완전히 마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임기를 보장받을지가 불투명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2024년 현재 약 20%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들 역시 암호화폐로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이제는 미 의회마저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리플 홀더들에게 SEC와 리플의 법정 공방은 잊을만 하면 나타나 오랜 시간 지겹게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달라진 암호화폐 위상을 고려한다면 SEC가 항소를 끝까지 유지할지,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엎을지를 우려한다기보다는 리플은 법정 공방과는 무관하게 꾸준히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IM머니에서는 리플을 비롯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시황을 매일 오전 9시에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텔레그램 방에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 고정된 댓글 확인 부탁드리고, 오전 시황 방송과 알트코인에 관한 오늘의 알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